K코인이 미래다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부에서 지금 그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쭉 하셨지 않습니까? 이용자에 관련돼서. 예. 그러면은 제가 지금껏 말씀드렸잖아요. 뭐 네네. 예치금이라든지 그 자산 보관 관리 이런 부분을 거래소라든지 그 커스터디 업체가 안 지켰을 때 어떤 벌칙이 주어져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자 보호 관련된 규정을 위반을 했을 때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장점이 뭐냐면 법원에는 재판을 하려면 3심까지 가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행정당국의 과태료는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규제가 빨라지고 그만큼 사업자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억 원 이하의 그 금융당국의 과태료를 부가처벌할 수 있는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치금 보호 규정을 위반을 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터디 사업자들이 보관관리 규정을 어겼을 때 그리고 그 해킹 전산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아울러서 관련된 거래 기록을 생성, 보존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입출금인 경우에 사전에 고객들에게 통지를 하고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뿐만 아니라 거래소들이 자전거래나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금융당국은 즉각적으로 검사, 조사를 하고 확인되는 대로 그 형량에 따라서 최고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국에서 이렇게 1억 이하를 하려고 하면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요새 이번에는 검사 및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요구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이하의 그 과태료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조금 마련이 된 거. 예, 그것은 보면은 그 제16조 조항에 보면 16조 조항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치금, 커스터디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어떤 그 위반 행위가 누가 제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언론지사가 났다 아니면 금융당국이 스스로 인지를 했을 때는 제16조에 의해서 즉각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그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이하의 과태료 그것만 아니고요. 사업자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임 권고를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영업 정지 권한까지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과태료가 있죠. 네네. 그리고 위반 내용에 따라서 사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 참 영업 정지가 굉장히 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되는 임원에 대한 해임이라든지 면직, 징계와 같은 조치를 맞습니다. 과태료, 해당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세 번째는 그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해임이나 면직이나 징계와 같은 것까지도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금융당국이 현장에 조사를 가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 그 관련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처벌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은 이렇게 입출금일 때 투자자들이 어떤 상황이 위협을 느끼면 바로바로 인출을 통해서 자기 코인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좀 보는 게 이게 자전거래. 그래서 뭐 상장을 시켰을 때 상장 비밀로 인해서 이게 추가 매수를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법들이 된다고 하면 거래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한 그 규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은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용자 보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공정 거래 네네 맞습니다. 규제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자전거래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거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소한 바이낸스도 네네. 자진거래 기록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그 테라루나 같은 경우도 자진거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예.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도 테라루나 같은 경우에 그 3개 거래소에서 자진거래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인 경우가 토큰을 상장해 놓으면 그 재단과 재단에 투자한 관련자들이 자전거래를 통해서 펌핑이죠. 그렇죠. 가격을 올리고 그 사이에 발행자나 초기 투자자들은 자금을 빼고 그렇죠. 관리를 그만두면 폭삭 내려앉으면서 투자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네네 손해를 보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에 의하면은 뭐 위믹스 같은 경우도 지금 위메이드가 공식적으로 위믹스를 팔아서 챙긴 현금이 한 2,300억이 된다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고점에 올라갔던 가격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바로 규제를 하는 것이 이번에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 법안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러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식과 같이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뭐 지금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이 결과가 밝혀지겠지만 김남국 의원 코인도 계속적으로 그렇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 경우는 좀 김남국 의원은 우리가 법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 법이 내년 7월 달에 적용되기 때문에 예예. 설령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위법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미공개 중요 정보,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자전거래, 그리고 서로 짜고 치른 거짓 매매, 그리고 이제 뭡니까? 회사의 특수관계인, 그렇죠. 대표나 이사 등 이런 부분들이 아람마람 서로가 연결돼서 하는 이런 등등을 모든 불공정 거래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감시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거래소에다가 그 약간의 책임을 묻는 12조에다가 거죠. 그렇죠. 거래소는 상시 맞습니다.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의무를 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래소가 불공정 거래를 상시 감시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과태료보다는 이게 사업자들을 그러니까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를 이렇게 또 문을 닫으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위가 발견되면 네네. 그 여러 가지 자료가 위법성이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과태료,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위법 여부에 따른 영업정지, 네네. 관련된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면직 징계 권고까지 할 수 있다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진거래나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금융당국에 통보를 하고, 만약에 이건 진짜 완전 불공정 자전거래야 확정적으로 보이면 즉시 경찰에 통보를 해서 수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규정을 이번에 그 법안 10조에 아주 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또 긍정적인 또 법주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은 투자자들도 이렇게 집단 소송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을 누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참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막 그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쭉 들어보면 바로 뭐 집단 소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같은 경우에 그 델리오나 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소송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그 지금 법무법인에서는 델리오나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산운용사업자 미등록 업체로 보기 때문에 이제 집단 소송을 들어가는 거죠. 네네. 검찰 법원이 판단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주식과 같이 다수가 자전거래라든지 시세 조정의 피해를 봤을 때는 집단 소송 제도를 적용을 해가지고 네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그 거래소 같은 사업자의 피해를 위법성을 증명하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조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13조에다가 불공정 거래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 관련된 요건은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해서 이런 부분도 좀 만시지탄이지만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봅니다. 또 이렇게 불공정 거래가 있었을 때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또 손해배상 책임도 또 특정한 뭐 단체 그 뭐 기업이나 아까 뭐 재단이나 거래소에 또 할 수 있는 규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그 법 10조 6항에 네. 보면 자전거래라든지 시세 조종과 같은 이런 그 위법 행위가 법적으로 증명이 됐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이용자가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관련 손해 배상을 배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야 되네요. 강제 규제.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법조문을 볼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재량적 행위지만 그렇죠. 할 책임이 있다라고는 강제 규제입니다. 이게 그 아예 손해배상 책임을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결국에는 이렇게 자전거래나 불공정하는 그 이제 거래자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단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뭐 여기에 따라 뭐 처벌이나 네. 징역 뭐 이런 건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말씀드렸지만 거래소나 이번에 델리오나 하루 인베스트나 아니면 재단 같은 경우가 네네. 맘 놓고 자전거래도 하고 시세 조정도 하고 그 입출금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는 보면 비상식적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그럼 당연히 제가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보면은 제가 어떤 위법 행위를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막상 문을 열고 나올 때 뒤에서 하시는 분들이 제가 차라리 벌금 뭐 1,000만 원 내고 말죠. 벌금 1,000만 원 내고 1억을 그 수익을 챙기면은 9천만 원 본인 이익이니까. 본인 이익이잖아요. 네네. 바로 이런 부분을 그 주식과 같이 강하게 처벌함으로 해서 처음부터 아예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제19조 벌칙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전거래라든지 시세 조정과 같은 또는 미공개 정보 이런 특수인 관계 등등에 의해서 그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을 때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그로 인해서 얻은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특히 그 피해 금액이 50억을 넘었을 때는 유기징역을 3년 이상으로 합니다. 아하. 그리고 50억 미만까지 50억을 넘었을 때는 무기징역까지도 때릴 수 있다. 아하. 예. 좀 세네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징역형, 벌금, 벌금형. 네. 그다음 또 추가적으로 있는 게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10년간의 자격정지. 허허. 이게 자격정지가 되면 그 사람이 관련된 활동을 못하는 그렇죠. 거죠.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리고 벌금, 그러니까 징역, 벌금, 자격정지.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네네. 그 해당된 회사에 예예. 대한 처벌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중형 형태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자전거래나 시세 조정을 좀 꿈을 꾸지 못하도록 맞습니다.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또 보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해서 그 취득한 그 이제 이익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몰수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 아예 꿈도 못 꿀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그 지난 그 3구 대선의 그 윤 대통령의 공약인데 지금까지는 아까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시세 조정이라든지 자전거래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상식계는 안 맞지만 법적으로는 위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맘 놓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당장 다음 주 10일부터 진행되는 테라루나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료에 보면 국내 3개 거래소를 통해서 8천억 상당의 자전거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 벌금,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그 해당 회사에 대한 그 영업정지나 최기 경우는 뭐 인가 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만이 아니라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 수익이죠. 범죄 수익인 경우는 아예 그 재산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이번에 100억을 불공정 거래 위법 행위를 벌었잖아요. 그걸 아예 국가가 몰수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은 그 테라루나를 해서 띄우려고 8천억 자전거를 한 여부가 하나 이제 거래소에 대한 그 규제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코인원 또 전 직원도 본인들이 이제 약간 그 상장 피해를 받고 상장을 했는데 뭐 두 가지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아직은 규정이 안 되어 있긴 한데 어떤 상황으로 좀 돌아갈 것 같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테라루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내 3개 거래소에서 한 8천억 상당 이상의 자전거래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법은 내년 7월 달 이후가 시행되기 때문에 신현성 씨 등등에 대해서 재판을 하더라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의해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하. 다만 하나의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뭐냐면 현재 그 검찰에서는 테라 루나 토큰 중에서 루나 토큰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 루나 토큰을 자본시장법에 그 투자계약 증권으로 본다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그 신현성 씨 등 10명인 경우는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네네. 계속 뭔가를 아니죠. 루나는 네네. 증권성 토큰이 아니야. 하하. 이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겠네요. 야, 이게 참 사활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당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를 또 그 막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어가면 또 막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또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참 아이러니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2단계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가상자산법의 본질인 발행, 네네. 상장 폐지 등을 다루는 건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4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내년도 정기국회의 2단계 보완입법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다. 어허. 그럼 내후년 2025년도 상반기에 그 2단계 보완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또다시 1년 후인 아하. 2026년도 상반기에 시행되다 보면 3년 정도의 입법 공백이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발행자에 대한 예. 규제가 없다. 하. 그럼 3년 동안은 발행자들은 상당 부분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위협을 하시고 특히 외국에서 발행되는 토큰을 거래할 때나 투자할 때는 상당한 고민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장님과 지금 가상자산 1단계 부분 얘기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K코인이 미래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금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